자, 쉿 경제사냥꾼을 조심해. 우리 아이니부터 진행 시작하겠습니다. 아이니 시작하면 돼. 잠시만요. 아이나 시작해. 값이라는 단어에 아이나 잘 안 들려. 뭐라고? 값이라는 단어에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설명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뭐? 뭐를? 값이라는 단어요. 값? 네, 가격? 네. 아, 책에 맨 뒤에 나와 있어. 난 이북으로 나와 있어서 맨디가 없는데. 부록. 시연이는 그 이북 패드로 보고 있어서. 쉽게 풀어쓴 경제 용어라는 편 없어, 시연아? 부록에? 잠시만요. 그 블랙 주니어와 토니는 영문도 모른 채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어요. 그 바로 옆에. 아니면 책 52, 53쪽에 나와 있기도 하대. 그냥 시연이가 생각한 대로 얘기하면 돼, 그냥. 시연이가 생각해. 가격이란 뭐라고 생각해? 저는 책에 있는 거 말해도 돼요? 값은 그 물건의 가치를 말하는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어. 맞아요. 여기 책에서도 그렇게 나오는데 책에서는 상품 가치를 정한 금액이라고 나왔어요. 블랙 주니어와 한별이는 어떤 것을 열기로 다짐을 했어? 돈을 벌기 위해서? 블랙 주니어와 한별이? 어떤 사업을 했어? 돈 벌기 위해서. 딱 처음 둘이 사업을 시작한 애완동물. 어떻게 말해야 될까? 그 사업의 이름? 사업의 이름? 애완동물 뭐 하는 거? 애완동물 어떻게 하는 거? 주인이 집을 비울 동안 애완동물을 보살펴주는 맞아. 동물 놀이방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맞아. 그리고 여기서 추가 질문 하나 할게. 너는 어떤 것을 만약에 너가 이렇게 블랙 주니어 한별이처럼 돈을 벌기 위해서 그것을 지을 거야? 그러면 어떤 것을 지을 거고 누구와 함께 영업을 할 거야? 일단 나는 나랑 생각이 맞는 사람하고 할 거고, 뭐, 돈을 번다고 치면은, 베이비시터? 가장 간단한 거? 베이비시터? 아이 돌봐주는 사람. 아이들. 베이비시터. 나 ABC터라고 그랬어. 나는 나도 너랑 일단은 똑같은 거를 여기다가 생각해서 적었고 그 애기 돌보자고 만약에 나갔을 때 뭐 보관해주는 그런 것을 지을 거고 그다음에 누구와 함께 영업을 할 것인가 하면은 나와 생각이 잘 맞고 친한 애들 그리고 약간 몸이 유연한 애들이랑 같이 영업을 할 것 같아. 몸이 유연한 애들은 대부분 다 발레 다녀야 되지 않을까? 근데 나는 생각이 있거든.
음. 그다음에 블랙 주니어는 양복점 아저씨께 무엇으로 옷을 만들어 달라 했을까? 돈으로 옷을 만들어라고 했지. 너라면은 어떤 것으로 무엇을 만들어 달라고 할 것 같아? 옷 말고 다른 거. 돈 말고 다른 거? 어. 어떤 것으로 어떤 것을 만들 것 같아? 나 가장 해보고 싶었던 게 옛날부터 하나 있었거든. 말도 돼? 어. 휴지로 옷을 만들어 보는 거. 네? 네? 휴지. 휴지로 옷을 만든다고? 응. 진짜? 나는 약간 내 친구네 집에서 이 방법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 응. 종이를 약간 낭비하진 않는데 휴지를 조금 낭비하는 거. 응? 종이를 낭비하지 않는데 휴지를 낭비하는 거. 결국에 그거나 나무 남김 똑같은 거 아니야? 맞아. 근데 내 친구는 그 휴지로 있잖아. 뭐 응? 어버이날이나 뭐 파티하는 날, 응? 뭐 편지 보낼 때 그런 거를 이렇게 휴지로 이렇게 길게 해서 두 장을 만들어. 그다음에 이렇게 벽에 딱 이 시옷 모양으로 거는 거야. 응? 그다음에 하고 싶은 말을 휴지에 적어. 그럼 찢어질 텐데. 근데 나도 약간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 근데 그게 돼. 어디다 막 쓰는데 그게 되더라고. 그래서 너의 의견은 뭐야? 그래서 그 휴지를 갖고 장식품이나 뭐 그런 걸 만들어 보고 싶어. 어. 그리고 블랙 주니어는 응? 오후 5시부터 그 통닭집이나 뭐 거기를 돈을 벌러 첫 번째로 가게 됐잖아. 응? 근데 그때 아저씨가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자기 가게에서 일하는 거 어때라고 물어봤었잖아. 응? 네. 근데 그때 만화 영화를 본다고 안 됐었지. 블랙 주니어는 만화 영화를 본다고 해서 왔는다 했잖아. 응? 너라면은 어떤 것을 하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아? 너가 진짜로 좋아하는 일이야. 근데 아쉽게도 안 돼. 시간 그러면 선택을 해야 돼. 뭔가 내가 좋아하는 걸 포기하느냐 아니면 그 일자리를 내놓고 그냥 그 일자리를 포기하느냐 그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만약에 너가 다른 그 일정을 하고 싶어. 응? 그 아르바이트 같은 거 말고. 그러면은 어떤 그 일을 잠깐 하고 올 거야? 아, 에, 무슨 일이라고 해야 하나? 어떤 것을 하고 올 것 같아? 음, 어, 생각해보니까 어린이들이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몇 없는데. 별로는 없는데 만약에 자기가 블랙 주니어라면은 나 그러면 카페에 가서 커피 나르는 거랑 아니면은 뭐 거기 가서 책상 닦는 거랑. 나는 막 너처럼 이렇게 너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커피 나르고 이렇게 나르고 데려다주고 이런 거 좋아하거든. 아, 그래서 그럼 너는 택시 뭘 하겠다. 아니야, 계속해줘. 그래서 내가 옛날에 막 버스 그 도우미 아줌마처럼
이렇게 집에 음. 데려다주고 버스 타가지고 애들도 데려다주고 그러잖아. 응. 그게 그치? 재밌어 보여가지고 꿈이었다. 어. 근데 응. 나는 그것처럼 그렇게 무거운 집 말고 약간 뭐 음료수나 음식이나 이런 거 나르러 가고 싶어. 음. 여기서 그 거미들 보는 값을 처음에 1,000원? 뭐 그랬잖아. 응. 근데 이제 한별이가 너무 비싸다. 500원으로 깎아달라고 했잖아. 응. 그러면 만약에 너는 한별이라면 얼마에 깎아주고 그다음에 블랙 주니어라면은 얼마의 거미를 받아가지고 돌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너는 얼마나 깎아줄 거고 얼마의 돈을 받고 그거를 돌봐줄 거냐고 그 말이지. 응. 나는 그 키우는 애에 따라서 키우는 위험하고 예를 들어서 뭐 뱀 같은 애 있잖아. 그러면 만약에 햄스터를 키운다. 그러면은 어떻게 가격을 햄스터는 500원. 500원? 뱀은 1,000원. 뱀 먹는 것도 많아. 그래? 귀뚜라미도 먹고 뱀도 먹고 개구리도 먹고 쥐도 먹고 다 먹어. 뱀이 뱀도 먹는다고? 어. 작은 그냥 종족끼리도 먹어. 나 그거 몰랐지. 도마뱀도 먹고 쥐도 먹고 개구리도 먹고 다 먹어. 나는 응? 만약 햄스터를 돌볼 거라면 응? 5,000원이야. 만약에 응? 응? 아이고. 만약에 5,000원이야. 응? 그러면 나는 4,000원 깎아줄 거라서 1,000원으로 1,000원 받. 야, 비싸다. 1,000원 받을 거고 그 뭐 사료비나 그런 거 해야 되는 거는 음. 햄스터를 키우면 다 있을 거 아니야. 응? 그럼 그거를 가져오라 할 것 같아. 그래서 따로 돈을 안 쓰고. 음.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그 아이니가 얘기한 부분들 중에서 우리가 함께 같이 좀 살펴볼 것들이 이른바 가격이란 무엇인 건가라는 부분들인데, 이 책에서는 상품의 가치를 정한 금액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값이 어떻게 결정되는 건가라는 부분에서 그 값이 결정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값이 결정되는 경우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시연이가 빵을 만들어서 팔려고 그래. 빵. 그럼 시연이가 빵을 만들어서 파는 경우에 빵을 만들기 위해서 밀가루도 있어야 되지. 네. 그 다음에 버터도 있어야 되고 우유도 있어야 되고 결국 여러 가지 재료가 필요할 거 아니야. 네. 재료비. 그 재료비가 만약에 1,000원이 들었어. 그러면 빵값을 1,000원보다 싸게 팔 수 있을까? 아니요. 아니지. 재료비 1,000원 들었으면 최소한 재료비보다는 더 높아야지. 그럼 재료비 플러스 그 빵을 만드는데 시연이가 많은 시간을 들였잖아. 인건비, 네. 노력. 그러면 시연이가 만약 그 빵을 만드는데 1시간이 걸렸어. 그러면 시연이가 1시간 일했을 때 돈을 얼마를 받아야 되겠냐라는 얘기예요. 우리나라에는 최저임금이라고 있는 거 혹시 알아? 네. 최저임금이 지금 선생님이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1시간에 9천 몇백 원인데 얼마인지 모르겠네. 잠깐만. 우리나라 지금 2022년 최저임금이 9,620 9,620원? 내년에 9,620원이 된대. 아, 약 만 원이라고 치자. 네. 1만 원. 그러면
만약에 그 여러분이 그걸 1시간 들여서 재료비 1,000원을 갖고 1시간 들여서 만들었다. 그럼 그 빵값을 최소한 얼마? 아, 11,000원은 받아야 되겠지. 11,000원. 근데 11,000원, 11,000원 외에도 사실은 뭐 다른 거기다 이제 이윤, 내가 이익을 좀 남겨야 되겠다, 이윤을 남겨야 되겠다라고 했을 경우는 이익으로 또 얼마를 할 건가, 이런 식으로 들어간 비용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 이해가? 네. 그런데 가격은 또 이렇게 결정되는 게 아니라 또 한 가지 경우는, 자, 시연이가 이렇게 빵을 만들었어. 그런데 아이도 빵을 만들고 남이도 빵을 만들고 갖고 빵 파는 사람이 많아. 근데 아이 빵은 7,000원에 팔아. 남의 빵은 5,000원에 팔아. 근데 거의 비슷해. 그러면 시연이가 빵을 11,000원에 팔 수 있을까? 아니요. 가격이 너무 뭐해? 비싸요. 비싸잖아. 그 선배는 사 먹을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 그러면 결국은 이거 어려운 말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수요는 사려는 사람, 사려는 사람, 공급은 공급은 하는. 하려는 사람. 자, 사려는 사람이 많아. 그러면 물건값은 높아질까 낮아질까? 높아져요. 높아지겠지. 반면 팔려는 사람이 많아. 그러면 물건값은 적어지죠. 어? 낮아져요. 낮아지겠지. 낮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이 빵의 값이 뭐 한다는 거야? 나눠지고 올라지고.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요 아까 들어간 비용을 중심으로 가격이 결정되기도 하고, 근데 이 가격이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반면에 팔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가격이 뭐 할 수 있고 떨어질 수 있고. 그래서 요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기름값도 오르고 밀가루 값도 오르다 보니까 빵값이 요즘 뭐 하고 있어? 오르고 있어. 자장면 값도, 자장면 피자 값 다 오르고 있어. 그 이유는 사려는 사람이 많아서 오르는 게 아니야. 뭐 때문에 오르는 거야?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야. 근데 만약에 비용이 올라가서 올라갔더니 사려는 사람들이 뭐 해줘? 없어져. 그러면 그 가격은 어떻게 될까?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겠지. 네. 이해가? 네. 네. 얼마 전에 띠부실 네. 때문에 포켓몬 빵이 인기를 끌었어. 그러면 이 빵값은 올라갈까 떨어질까? 올라가요. 올라가겠지. 근데 요즘에 그 무슨 빵 공장에서 일하던 분이 기계에 빨려들어서 죽은 그런 사고가 벌어졌어. 헐. 그래서 근데 그 공장에서 그 기계를 그냥 덮어두고 그 옆에서 계속 물건을 생산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너무 화가 난 거야. 어떻게 거기 일하는 노동자의 목숨을 너무 이렇게 함부로 여겼다고. 그래서 그 공장에서 만든 제품에 대해서 불매운동, 사지 않겠다. 그래서 포켓몬 빵을 사려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대. 그러면 포켓몬 빵 가격은 올라갈 수 있을까 내려갈까? 내려가요. 내려가겠지. 올릴 수가 없겠지. 이런 식으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그 값이 뭐가 되기도 결정되기도 하더라라는 얘기. 되니 무슨 말인지?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시연이가 그리고 아인이가 여러분이 사업을 했을 때 애완동물을 맡아서 보관해주는 그런 사업을 한다고 그랬어. 그럴 때 그 값을 얼마로 받을 거냐라는 부분들도 결국은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해 봐야 돼. 아까 그 사료값이라든가 먹이값이 얼마나 드는 건가. 그 다음에 그 동물을 데려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 보관할 장소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동물에 따라서 어떤 동물은 막 자주 물을 먹여줘야 되고 자주 돌봐줘야 되는 거면 그만큼 신경이 많이 쓰이겠지. 그럼 돈을 더 많이 받아야 돼. 많이 줘야 돼. 반면에 그냥 보관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는 굳이 신경 쓸 게 없다라면 그렇게 돈을 많이 받을 필요가 없겠지. 없어요. 또 위험한 거면 그걸 뱀이나 뭐 이렇게 위험한 거면
당연히 그 위험수당이라고 해서 위험한 거에 대한 대가를 더 많이 받아야 되겠지. 또 이런 경우도 있어. 그 동물이 자칫 잘못하면 내가 보관하다가 그 맡아서 길러주다가 그 동물이 죽으면 내가 뭐 해야 돼? 책임을 져야 되잖아. 그럼 죽기 쉬운 동물을 맡을 때는 돈을 더 많이 받아야 될까? 돈을 더 조금 받아야 될까? 많이 받아. 돈을 더 많이 받아야 되지. 괜히 죽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보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물건의 어떤 그런 값이 어떻게 결정되는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합쳐져서 그런 물건의 값이 결정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 보면은 시연이가 원래 500원에 팔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인이가 400원에 팔겠어요. 라고 경쟁하는 업체가 나타났어. 그럴 경우에는 물건 값이 어떻게 될까? 시연이가 계속 500원 받을 수 있을까? 아니요. 그럼 내려가요. 아이처럼 400원을 받던가 더 싸게 팔던가 이렇게 경쟁하게 되면 값이 뭐해? 떨어질 수가 있어. 그러다가 아이니가 갑자기 그 일을 그만뒀어. 그럼 시연이 혼자야. 그럼 시연이는 500원 받다가 400원 받았으면 다시 이제 뭐 한다는 거야? 올라가요. 500원이나 600원이나 가격을 올릴 수가 있겠지. 왜? 경쟁자가 없으니까. 독점이니까. 다른 사람이 맡게 될 사람이 시연이 아니면 맡길 데가 없으면 시연이가 600원이라고 해도 맡겨야겠지. 그전에는 시연이가 600원이에요. 그러면 그럼 관둬요. 아이니한테 맡길 거예요. 그랬는데 아이니가 없어지면. 그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연이. 네. 그 블랙 잠깐만. 주니어. 블랙 주니어가 그 어디냐? 잠깐만. 찾기 힘들어. 여기다 답을 써놔. 그 문제지. 잠깐만. 찾았다. 음, 통닭집에서 일한다고 아저씨께 쫄렸을 때 너가 주니어였으면 금방 포기했을 것 같아? 아니면은 너 같았으면 정말 끈질기게 거머리처럼 착부터 제발 들려보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아? 너가 좋아하는 직업이야. 그러면은 내가 좋아하고 실제로 꼭 하고 싶은 거는 나 하면 안 되는데도 나는 나잖아. 내가 계속 할 것 같아. 계속 따지고 그러면서 나는 끝까지 안 할 것 같아. 어느 정도 하다가 그만둘 것 같아. 나중에 어른들이 가게 어른 같은 경우에는 되게 무섭거든. 맞아. 그러면 예를 들어 입장을 바꿔서 통닭집 아저씨한테 아저씨의 너가 막 들려보내주세요 내가 일하고 싶어 뭐 이런 식으로 말했으면은 너는 어떻게 할 거야? 어이 이제 그만 가! 뭐 이런 식으로 할 건지 아니면 그래 들어와라 뭐 이런 식으로 할 거야? 그냥 들어오라고요. 나는 출입 금지야. 네. 잠깐만. 나는 이 나이에 무슨 직업을 갖겠다고 뭐 이런 식으로 말할 것 같아. 그러면은 보자. 잠시만요. 그치. 너 같은 경우에는 잠깐만. 동물놀이방 아트에 하는 이런 아르바이트를 할 거면은 뭐 자기들이 뭐 너가 만든 그런 이래서 만약에 너가 동물을 돌봐준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얘들은 파충류과를 비슷하게
파충류를 돌보겠다고 했잖아. 너였으면 뭘 돌볼 것 같아? 약간 위험하지 않은 동물? 아니면 막 물고 막 독 있고 그런 동물 왜 약간 순하고 그렇게 위협하지 않는 그런 동물만 보관할 네, 것 이럴 같아. 수도 있어. 이럴 수도 있어. 승마장에서 여기 말 좀 바뀔게요 할 수도 있어. 성격 좀 보고 되면은 키우고 안 되면은 키우는 게 아니야. 그렇게 보관하고 그렇게 꼭 필요해 꼭 보관을 해야 돼. 그러면은 몇 달 동안 계속 이렇게 교육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나아지면은 들여보내고 다 나아질 때까지는 뭐 방앗간 같은 거 지어가지고 다른 데 할 것 같아. 창고 그렇군. 같은. 어이, 무섭겠다. 나는 말 같은 경우에는 승마장 말은 대부분 다 교육이 다 되어 있거든. 난 그래서 맨날 내가 타고 훈련시킬 것 같아. 그래?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마존에서 연락이 왔어. 음, 여기 아마존인데요. 여기 악어 좀 부탁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응, 응. 새끼 악어를 부탁드립니다. 이랬어. 새끼하고. 갔는데 새끼 악어 덩치가 이만해. 그러니까 이 카메라 어, 안 보이는데 어떡하지? 네, 음, 이렇게 돌려. 약간 얼마 정도 될 것 같아? 내 음. 책상 정도? 아니면 학교 교실 책상 정도 되는 교실 책상. 그런 교실 책상 2개 정도 이어가는 그런 애였어. 아이 네 키만 해. 그러면은 너무 아니에요. 저 그 책상이 저보다 더 작아요. 해. 그러면 너였으면은 그 악어를 그러니까 그렇게 큰 동물이어도 돌볼 거야? 나는 그래도 아까 말했듯이 막 지금 너무 위급한 상황이어가지고 꼭 해야 돼. 지금 너무 위급해가지고 급해 막. 그러면은 막 물지 않은 이상은 그냥 보관을 다른 데다가 해놔. 근데 막 물고 약간 사악한 동물이야. 그 새끼가. 새끼야가. 사악한 그러면은 사악한 말처럼 거기서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는지 물어본 다음에 그대로 이렇게 교육을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보관을 할 거야. 다른 동물도 네, 있을 거 아니야. 그치.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그러면은 지역상으로 하나 더 물어볼게. 너가 전 세계 곳곳 방방을 돌아다니면서 너가 동물들을 돌봐주는 일이야. 음, 나였으면 애초에 시작은 안 했겠지만은 전 세계 곳곳 방방 돌아다니면서 동물들을 돌봐주는 일은 난 애초에 안 했겠지만 만약에 너가 했다면은 예를 들어서 뜨거운 사막이나 남극이나 약간 이런 데였으면 갈 거야 말 거야. 사막에서 낙타를 돌봐주세요. 북극에선 펭귄이나 북극곰을 돌봐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갈 거야. 만약에 응? 근데 꼭 사막이어야 된다. 꼭 북극이어야 된다. 그런 거 이상에는 떠나서
그냥 뭐 난방이나 에어컨 이렇게 하면은 되잖아. 약간 시원해서 응? 이렇게 막 펭귄이나 뭐 북극곰 같은 경우에는 너무 더워서 죽을 것 같다. 그런 건 아니잖아. 그 정도는 아니잖아. 응. 그러니까 뭐 꼭 가야 되는 거는 아니면은 데려오라 해서 할 것 같아. 데려 이러면 더 위험해질 텐데. 자, 시연이 진행 더 할 거야? 끝났어요. 아니면, 응? 끝났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논의가 너무 이제 커진 거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이 책에서는 그냥 직업으로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르바이트로 동네 친구들 갖고 하는데 이야기가 너무 커진 거 아닌가 싶고, 악어나 뭐 이런 특수동물들 같은 경우는 그 특수한 훈련을 받은 조련사나 이런 사람들만이 키울 수 있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그 각 동물들의 어떤 그런 동물들의 어떤 그런 걸 돌볼 수 있는 그러한 걸 다 배우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여러분 살고 있는 곳이 아파트나 이런 곳이라면 말이나 이런 것들을 과연 어디서 키우겠다는 건지 그런 것도 사실 현실적으로 너무 이렇게 가능한 얘기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에 좀 의아한 그런 생각들이 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걸 따져봤고 이 책은 뭐에 관한 책이야? 경제요. 경제에 관한 책이야. 그래서 경제 동화, 경제에 관한 여러 가지 사실들을 동화의 형태로, 블랙 주니어를 통해서, 블랙 주니어가 겪는 일을 통해서 경제에 관한 것들을 몇 가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도 학교 사회교과서나 이런 걸 통해서도 경제에 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거고, 경제는 아이니와 시연이 또 선생님의 삶에 있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야. 우리가 경제 생활을 우리는 이미 하고 있는 중이야. 그리고 평생 죽을 때까지 우리는 경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경제에 관해서 제대로 잘 아는 것들이 상당히 여러분 개인의 삶을 사는 데도 중요하고 뭐 국가 차원에서 세계 차원에서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경제에 관한 여러 가지 지식들을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잘 익힐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책에 보면 아까 이제 우리 아이니가 가격에 대해서 물어봐서 우리가 가격에 대해서 얘기를 몇 가지 했었는데 우선 그럼 도대체 경제란 무엇인가? 우리 시연이가 이해하고 있기에 경제란 뭐야? 음, 경제는 음, 그냥 뭐 책에 답을 찾으라는 게 아니라 아이니가 시연이가 생각하기에 누가 동생이 경제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들어갈 거야? 경제가 뭐냐고 대답하면은 음, 사회 아이니 안에 들어 뭐라고? 사회 음, 일상 사회인이 되면은 아니 살면서도 계속하는 경쟁과 비슷한 것이라고 말할 것 같아요. 아이니한테 경제가 뭐예요? 물어보면 음, 아직 잘은 모르겠어요. 자, 경제란 뭐냐면 우리 생활에 필요한 물건, 일 이런 것들 만들고 또 뭐 팔고 또 소비하고 이런 모든 활동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경제. 경제 활동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물건들, 뭐 일들 이런 것들을 만들고 팔고 사고 쓰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경제 생활, 경제라고 해요. 경제. 됐어? 네. 그래서 경제라는 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 여러분 말로. 그래서 뭐 국어사전에는 사람들이 생활함에 있어 필요로 하는 재화나 용역을 생산, 분배, 소비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재화 및 용역이 요구되는데 희소하여 비용과 희생이 요구되는 것을 경제라고 얘기하고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런 정의를 하고 있는데 그냥 시연이나 아이니가 평소에 쓰던 걸로 우리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만들고 소비하고 사고 팔고 이러한 모든 행위들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한다?
경제라고 한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 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경제 원칙이라는 게 있어. 경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경제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경제 원칙이 뭘까? 경제 원칙.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효과를 얻는 거. 그렇지.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효과를 얻는 것. 이것을 보고 경제 원칙이라고 그래. 자, 시연이. 이걸 시연이 말로 한번 바꿔볼까? 시연이가 이해한 대로. 이게 뭔 말이게?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효과를 얻는 거라는 게 뭔 말일까? 적은 돈으로 가장 큰 음, 득을 주는 것? 자,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 아인이나 시연이가 이 경제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걸 보고 경제 원칙에 따라 행동한다고 얘기할까? 자, 빵집에 갔어. 빵집에 가서 경제 원칙이라. 시연이 아인이가 빵집에 갔는데 경제 원칙에 따라서 빵을 사면 어떻게 하는 게 경제 원칙에 따라서 빵을 사는 걸까? 어? 자, 어려운 말 생각하지 마. 쉬운 말. 적은 비용. 즉 돈은 뭐하게? 적게 들이고 가장 큰 효과를 얻는 방법. 즉 여러분이 빵집에 갔으면 이왕이면 비싼 걸 사라는 거야. 싼 걸 사라는 거야. 싼 거에 사라. 싼 걸 사라는 거야. 근데 그게 무조건 싼 걸 사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시연이가 크림빵도 좋아하고 소보루빵도 좋아해. 근데 크림빵은 1,000원이고 소보루빵은 2,000원이야. 그럴 때 시연이가 무슨 빵을 사는 게? 크림빵은 1,000원이고 소보루빵은 2,000원이야. 그럼 그럴 때 뭘 사야 된다는 거야? 크림빵을 사요. 크림빵을 사는 게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효과를 얻는 거라요. 1,000원을 통해서 내가 크림빵을 먹어도 난 좋고 소보루빵을 먹어도 좋아. 근데 크림빵은 1,000원이고 소보루빵은 2,000원이라면 크림빵을 사는 게 더 경제 원칙에 맞게 소비하는 거다라는 얘기야. 자, 선생님이 빵을 만들었어. 시연이는 1,000원에 산대. 아이는 2,000원에 산대. 그럼 선생님이 누구한테 파는 게 가장 경제 원칙에 맞는 걸까? 아이니한테 파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아이한테 파는 게 경제 원칙에 맞는 거야. 이해가? 네.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돼. 하나는 비용. 비용이 얼만큼 드나? 하나는 뭐? 효과. 효과가 어떤가? 근데 이제 가끔 이제 문제가 이런 문제가 생겨. 여러분이 택시를 타고 가면 1시간 걸려. 뭐 30분 걸려. 돈은 3만 원이 나와. 버스를 타고 가면 1시간 걸려. 돈은 2,000원 나와. 자, 이랬을 경우에는 여러분 택시를 타고 가야 돼? 버스를 타고 가야 돼? 버스를 타고 가요. 버스. 자, 버스를 타고 가는 게 2,000원밖에 안 되니까 적은 비용인데 문제는 여기를 가면 1시간 걸리잖아. 이거는 30분 걸리잖아. 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시험을 앞두고 있어. 시험 보러 가는데 시간이 40분밖에 안 남았어. 시험 시작 시간이. 그럴 땐 여러분이 뭐 해야 돼?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타고. 그때는 택시를 3만 원이 들더라도 택시를 타고 가서 시험을 보는 게 더 큰 효과를 얻는 거라는 거야. 이해가? 네. 중요한 약속이 있어. 여러분이 좀 급해. 그러면 3만 원이 들더라도 30분 걸리는 택시를 타고 가는 게 더 경제 원칙에 맞는 거야. 돈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근데 지금 여러분이 시간 여유가 많아. 그럴 때는 굳이 뭐 할 필요 없이 택시 타고 갈 필요 없이 뭐 하는 게 버스를 타고 가는 게 더 이익일 수도 있다는 거지.
이게 경제원칙에 맞는 거라는 거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여러분들이 함께 고려를 해봐야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늘 경제원칙을 따질 때 여러분들이 비용은 얼만큼 드는가, 그 다음에 뭐 효과는 어떤 게 더 큰가, 이 점들을 늘 뭐 해야 된다? 따져봐야 된다. 그래서 같은 값이면 양이 많은 걸 사야 돼, 적은 걸 사야 돼? 적은 어? 걸, 같은 값이면 양이 적은 걸 사야 돼? 많은 걸 사야 돼요. 양이 많은 걸 사야지. 둘 다 100원, 100원인데 시연 슈퍼에서는 100원에 뭐 과자를 2개 준대. 아인 슈퍼에서는 100원에 과자를 3개 준대. 그러면 어디서 뭘 사야 된다는 거야? 응? 아인 걸로. 아인 슈퍼에 가서 사야 해, 똑같은 제품을. 근데 같은 제품이면 값이 뭐 한 거? 비싼 걸 사야 돼? 싼 걸 사야 돼? 뭘 사야 돼요? 뭐라고? 한 거예요. 값이 싼 것을 사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야. 자, 아인이네 집 앞에 편의점에서는 콜라가 1,500원이야. 그 500ml짜리가 1,500원이야. 근데 집에서 한 20분 정도 가야 하는 대형마트에서는 콜라가 뭐야? 뭐 1,000원이야. 똑같은 콜라가. 그럼 여러분이 뭘 사야 돼? 집 앞에 있는 콜라를 사야 돼요. 왜? 아인이 시간도 적게 들일 수 있고 가까워서 편하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500원이 더 비싸더라도 1,500원짜리 콜라 집 앞 편의점에 사야 돼. 근데 만약에 난 걷는 거 좋아해. 시간도 많아. 그러면 대형마트 가서 1,000원짜리 콜라를 사는 게 더 뭐라는 거야? 경제원칙에 맞다는 거야. 이해가? 네. 네. 그래서 어쨌든 경제원칙은 여러분들이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효과를 얻는 것. 자, 시연이하고 아인이가 공부를 해, 시험 공부를 하는데, 시연이가 예를 들면 수학을 1시간 공부하면, 뭐, 예를 들면 20점을 올릴 수 있어. 영어는 1시간 공부하면 5점을 올릴 수 있어. 왜냐면 영어는 평소에 거의 막 시연이가 90점, 95점 맞기 때문에 1시간 공부하면 100점 맞아도 5점이나 10점 오르는 거예요. 수학은 평상시에 60점, 70점 맞기 때문에 1시간 공부하면 8, 90점 맞으면 20점 올릴 수 있어. 그러면 1시간이 있다. 그러면 무슨 공부하는 게? 시험 공부를 뭐를 해야 된다는 거야? 수학을 한다는 거야? 영어를 해야 된다는 거야? 수학. 수학 공부하는 게 더 뭐라는 거야? 경제원칙에 맞다는 거야. 경제원칙은 꼭 물건을 사고 파는 일에만 되는 것들이 아니라 이렇게 뭐야? 우리 일상생활에도 경제원칙이 적용될 수가 있다는 거야. 이해했니? 네. 자, 요 경제원칙 말고 또 이 책에 보면 중요하게 나오는 것들이 기회비용이라는 게 나와. 기회비용은 뭘까? 우리가 자, 시연이가 생각하기에 기회비용이 뭘 같아? 아인이. 하나를 선택하려고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거. 그게 무슨 말이야?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해봐. 마이크 켜고. 제가 만약에 두 가지를 꼭 하고 싶은데 그 둘 중에 한 가지가 만약에 시간이 같아요. 그러면은 한 가지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가지를 선택한 후에 다른 하나를 아예 포기를 해버려야 된다. 자, 시연이가 일자리를 구했어. 일자리를 구합니다. 그랬어. 그랬더니 아인 공장에서 사람을 구하는데
1시간에 10,000원을 준다는 거야. 10,000원을 준다는 거야. 그다음에 남요 공장에서 사람을 구하는데 1시간에 20,000원을 준다는 거야. 그러면 시연이는 뭘 선택해? 남요 공장이요. 남요 공장을 남요- 선택했지. 만약에 같은 일이라면. 근데 아인 공장을 선택할 수도 있어. 왜 아인 공장 가서 보니까 1시간 동안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서 있으면 돼. 그 남요 공장에 가니까 아주 무거운 물건을 계속 들고 날라야 돼. 그럴 경우에는 자기가 봤을 때, 일에 비해서 남요 공장이 너무 어렵다. 그러면은 아인 공장을 선택할 수 있는데 어쨌든 남요 공장을 만약에 선택을 했어. 자, 그러면 시연이의 기회비용은 뭘까? 시연이의 기회비용은 뭘까? 편하게 서 있는 대신에 무거운 것을 옮기고 그 대신 그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번다? 시연이의 기회비용은 뭘까? 그냥 오래 서 있어가지고 시간 낭비하기보다는 열심히 해서 돈을 더 버는 거지. 자, 여기서 기회비용이란 말은 뭐냐면 결국은 남요 공장 1시간 20,000원을 선택하기 위해서 시연이가 포기한 게 뭐야? 아인 공장에서 1시간 10,000원 받는 걸 포기했잖아. 그래서 시연이의 기회비용은 이거야. 아인 공장에서 1시간 일했을 때 10,000원을 받는 거. 요걸 포기한 거야. 요걸 기회비용이라고 그래. 이거를 선택한 것에 대한 기회비용이 요거야. 자, 다시 잘 들어봐. 아인이가 점심으로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고민했어. 자, 아인이 뭐 먹을 거야? 값이 조금 더 싼 거예요. 아니 그냥 짜장면 짬뽕집 뭐 먹을 거냐고. 짬뽕이요. 짬뽕 먹을 거야. 자, 여기서 아인이의 기회비용은 뭘까? 둘 다 먹고 싶은데 하나를 포기하고 그래서 아인이의 기회비용이 뭐냐고. 시연이 아인이의 기회비용이 뭘까? 짜장면을 안 먹은 거? 짜장면을 먹었을 때의 만족감을 포기했잖아. 이게 기회비용이야. 짬뽕을 선택했기 때문에 짜장면을 먹었을 때의 만족감을 포기한 거야. 그 짬뽕에 대한 기회비용은 짜장면을 먹었을 때의 만족감이야. 근데 아인이가 생각하기에 아인이는 짬뽕을 먹었을 때 만족감이 더 뭐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짜장면을 먹었을 때의 만족감을 뭐 한 거야? 포기한 거야. 그래서 기회비용은 짜장면을 먹었을 때의 만족감이라고 얘기해야 돼, 아인아. 이해가? 네. 자, 나중에 시연이가 철수랑 결혼할까, 영철이랑 결혼할까 고민하다가 누구랑 결혼했어? 시연아? 아무나 찍어 빨리. 이름이 누가 마음에 들어? 이름이 뭐고 아? 자, 만약에 시연이가 철수. 철수를 선택했어. 네. 철수랑 결혼했어. 그러면 시연이의 기회비용은 뭘까? 영철이랑 결혼했을 때의 만족감. 그렇지. 영철이랑 결혼했을 때 행복한 정도를 기회비용으로 지불한 거야. 애초에 그래서 철수랑 결혼했을 때 행복한 게 더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영철이랑 결혼을 포기한 거야. 그 기회비용은 영철이랑 결혼했을 때의 만족감이야. 아이나 이제 기회비용이 뭔지 알겠어? 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독서기술 공부를 하고 있어. 여러분은 어떤 기회비용을 지불한 걸까? 기회비용이요? 여러분 지금 어떤 기회비용을 지불한 걸까? 지금 여러분 독서기술 공부를 하고 있잖아. 그냥 놀고 집에서 쉴 수 있는 그렇지. 시연이가 집에서 쉴 수 있는, 아이가 집에서 그냥 놀 수 있는 거를 포기하고 지금 여러분이 독서기술 공부를 하고 있잖아. 네. 집에서 그냥 쉬거나 포기하는 것보다 이 독서기술에서 공부하는 게 더 뭐야? 만족감이 높아야 여러분이 경제 원칙에 맞게 행동한 거라고. 근데 독서기술 공부하는 거에 대한 만족감은 요만큼밖에 안 되고
쉬었을 때 만족감이 이만큼이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지. 이해가? 네.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늘 어떤 일을 선택할 때 기회비용이 큰 것을 선택해야 돼? 작은 것을 선택해야 돼? 큰 거. 큰 거. 기회비용이 큰 것을 선택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지. 아, 작은 거, 작은 거. 어? 기회비용이 작은 크다는 거. 거는 여러분이 지금 여기 지금 독서기술 공부하는 게 만족감이 5야. 근데 이것 때문에 포기한 노는 거에 만족감이 10이야. 그러면 10을 포기하면 어리석은 거지. 아, 기회비용이 뭐 한 거? 작은 거. 작은 거. 기회비용은 작을수록 좋다는 거야. 클수록 좋은 게 아니라. 기회비용이 크다는 거는 잘못된 선택을 한 거야. 됐니? 네. 자, 그 다음에 이 책에 보면 자유제, 경제제 이런 말이 나와. 책으로 37쪽에 나오는데 자유제, 경제제 이런 게 무슨 말인지 혹시 알아? 자, 경제제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야, 이거. 뭐? 돈 주고 사야 하는 돈 거. 주고 사야 하는 거. 뭐가 있을까? 시연이 아니니. 너네들 지금 주변에 아주 경제제가 아주 뭐 엄청 많지. 뭐가 있을까? 연필은 돈 주고 그렇지. 사야 연필, 또 교과서. 핸드폰, 교과서, 책, 핸드폰, 태블릿, 책. 보통 근데 컴퓨터, 마우스. 여러분들 교과서는 경제제가 아니야. 네? 경제제가 아니야. 여러분 교과서 돈 주고 샀어? 몇 개는 그냥 돈 주고 샀어요. 정말? 교과서를 돈 주고 사? 다른 네. 거요. 왜? 다른 뭐 학교에서 쓸 게 아니라 어, 복습이랑 이런 거 하려고 그거 돈 주고 산 것 같은데요. 교과서는 기본적으로 어디서 나눠줘? 그리고 학교에서 나눠주잖아. 네. 그래서 학교에서 나눠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돈을 지불하지 않아. 하지만 사실 교과서는 여러분이 돈을 지불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이 돈을 지불하고 있어. 국민들이 낸 뭘로? 저는 세금으로. 세금으로 나라가 구입해서 여러분에게 나눠주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어려운 말로 공공재라고 그래. 뭐라고 그런다고? 네. 공공재. 그래서 나라에서 세금으로 대신 사주는 거. 이걸 보고 공공재라고 그래. 자, 여러분 놀이공원 가면 돈 내 안 내? 네요. 네요. 놀이공원 돈 내기 때문에 이거는 뭐야? 경제재야. 놀이공원. 자, 근데 여러분 놀이터에서 놀면 돈 내 안 내? 안 내요. 네요. 안 내. 근데 놀이터 만들려면 돈이 들까 안 들까? 들어요. 그럼 그 돈은 나라에서 뭐라는 거야? 세금으로 놀이터를 대신 만들어주는 거야. 그 놀이터는 그래서 뭐야? 공공재야. 놀이공원은 뭐야? 경제재야. 그럼 자유재, 이걸 공짜재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자유재는 뭐냐면 아예 처음부터 공짜야. 쉽게 처음부터 구할 수 공짜. 있는 거. 뭐라고? 쉽게 구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나라에서 세금으로 사주는 것도 아니고 진짜 공짜인 거. 처음부터. 처음부터 편지, 뭐라고? 종이, 뭐가? 종이랑 야, 뭐 종이가 왜 어떻게 공짜야? 너네 종이가 다 돈 주고 사는 거지. 사람들이 만들었지. 종이는 경제재지. 자, 처음부터 공짜인 거. 햇빛. 공기요. 아, 냇물이요. 어? 공기요. 공기, 냇물이요. 햇빛, 바닷물. 이런 것들은 뭐야? 아까 쌤이 말했던 자유재. 공짜제. 공짜재야. 공짜재. 자유재. 옛날에는 물도 자유재, 공짜재였어. 근데 지금은 물은 뭐야? 사람이면 또 생수 이거는 물이 경제적으로 바뀌었어. 물은 지금은 돈 주고 사는 걸로 바뀌었어. 경제적으로 바뀌었어. 하지만 옛날에 물은 뭐였다는 거야? 자유재, 공짜재였다는 거야. 지금 자유재, 공짜재는 햇빛 이런 것들. 자유재, 공짜재인 것도 볼 수가 있다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책에서 보니까 57쪽에 감합이라는 게 나오거든. 51쪽에 51쪽이요? 아까도 여러분이 잠깐 얘기를 했는데 값을 결정할 때 있어서 서로 흥정을 해서 값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값이 결정되는 게 두 가지. 아예 값이 딱 정가 값이 정해진 데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 마트나 이런 데 가면 값이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냥 그 가격표대로 사고 팔고 하지. 네. 근데 어떤 시장이나 이런 데 가면은 좀 뭐 해달라고 그래? 깎아달라고 그러지. 깎아달라고. 깎아달라고 하고 값을 좀 뭐하게 할인해서 그 파는 경우도 있어.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흥정, 뭐 값을 깎아본 적 있어? 혹시 시연이나 아이니는? 네, 있어요. 그 경험을 한번 얘기해봐. 제가 깎은 점이요? 제가 깎은 거요? 음, 저희 학교에서 음, 그 벼룩시장, 알뜰시장, 그 아나바다 했었거든요. 음, 그때 제 앞자리 친구가 음, 내 거를 사고 싶은데 돈이 100원밖에 없는 거예요. 어, 100원인가 뭐 10원인가 그 정도밖에 없는데 저는 그것보다 더 비싼 거죠. 그래서 저 그걸 그걸로 깎아줬어요. 그 사람이 시연이야? 아니요. 시연이는 돈이 있어가지고 그냥 시연이한테 그냥 팔았는데 어떤 아이니가 나한테 판 선풍기. 제 최라원이라는 친구한테 깎아줬어요. 그러면 결국 시연이한테는 비싸게 팔고 그 친구한테는 싸게 팔았다는 얘기야? 아니요, 그 선풍기도 좀 샀어요. 아, 한 1,000원? 자,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건 값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해? 아니면 이렇게 흥정을 통해서 값을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 시연이는 어때? 충전이 좋다고 생각해요. 이유는? 이유는 자신이 가진 돈만큼 낼 수 있으니까요. 아니야 생각에는. 저도 그냥 자유 내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흥정을 잘해가지고 시연이는 1,000원에 샀는데 아인이는 흥정을 잘 못해서 2,000원에 샀어. 그럼 아인 입장에서 억울하지 않을까? 근데 약간 만약에 그냥 그렇게 자유제로 쳐도 어, 그거는 너무 막 심하다가 너무 과하다 이렇게 치면은 음, 뭐 대통령이나 뭐 은행원이나 돈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음, 그 사람이 일일이 말해줄 필요는 없지만 딱 정해서 뭐 예를 들면 10원에서 1,000원까지라고 치면은 10원에서 100원까지 1,000원까지의 그 원하는 값을 내는 거죠. 자, 시연이는 어떻게 생각해?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아? 10원 안 되고. 흥정을 하게 되면? 생기긴 생기네요. 근데 그것도 많이 해봐야지 능력이 생기지 않을까요? 자, 그 다음에 이 책에서 보면 환율이라는 게 나오는데 환율이 뭔지 알아? 들어봤는데 무슨 뜻인지. 자, 환율, 그래서 여기 달러 환율이라고 지금 미국은 달러라는 돈을 쓰는 건 알지? 네. 미국 1달러를 살려면 우리나라 돈으로 1,416원을 줘야 된대. 근데 이 값이 비쌀 때는 막 1,427원까지 오르기도 했다고 돼. 여기 1년을 놓고 보면 1월 달에는 1,175원이었는데 지금은 1,400원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1,170원만 있으면 우리가 1달러를 샀었는데 지금은 1,400원을 줘야지만이 1달러를 살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미국 여행 가는 사람들은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지. 왜냐하면 예를 들면 미국 여행 가는데 옛날에는 예를 들면 뭐 1175원만 있으면 1달러를 사가지고 미국 물건을 살 수 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1,400원이 있어야 되니까 엄청나게 많이 돈이 더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나라와 나라 사이에 돈을 바꾸는 비율, 돈을 바꾸는 값을 보고 우리가 뭐라 그런다? 환율이라고 얘기해. 일본 돈, 일본 엔화라고 그러는데 엔화는 지금 현재 962원. 엔화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오히려 거꾸로야. 엔화를 살려면 1,050원 있어야 됐어. 근데 지금은 960원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오히려 일본 여행을 가면 옛날에 1월 달에 여행 갔을 때보다 지금 일본 여행 가면 훨씬 더 뭐하게 싸게 일본 여행을 잘 갔다 올 수 있다는 거야. 이처럼 환율이 시시각각 뭐 하고 있는 거야? 바뀌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야. 또 우리나라의 돈의 값어치가 높아지면, 우리나라의 돈의 값어치가 높아지면 우리나라 돈으로 다른 나라 돈을 많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 가서 여행 가기가 좋은 거지. 반면에 우리나라의 돈의 값어치가 뭐해지면 떨어지면, 그 나라 돈을 살려면 우리나라 돈을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부담이 더 커지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우리가 환율이라고 그래서 나중에 혹시 여러분들이 아인이나 시행에 여행을 간다던가 아니면 뭐 유학을 간다던가 그럴 때 이제 그 돈 비용 같은 걸 대야 되는데 그 나라 돈으로 바꿔서 돼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이 환율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경제에 관해서 몇 가지 우리가 함께 알아봤는데 이거 외에도 사실은 뭐 주식이라던가 세금이라던가 투자라던가 보험이라던가 은행이라던가 시장이라던가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 이 책에 이렇게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앞으로 이런 내용 우리가 다른 책을 통해서도 볼 거고 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도 또 이렇게 배울 내용들이기 때문에 또 나중에 함께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도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생활 모든 게 다 경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경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잔소리 없는 날이라는 책입니다. 잔소리 없는 날이라는 책을 갖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간이 좀 앞당겨진다는데 알아? 맞아. 지금 아인이 갖고 있는 책. 들었어? 시연아 혹시? 아니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 다음 주부터인가 시간을 우리 6시 10분인가로 당긴다는 것 같은데. 응? 세상에. 부모님께 한번 여쭤봐. 저 잘 그때 지내고. 그때 시간이 안 땡겨요? 되는데. 엄청 많이 1시간 땡겨요? 6시 분가 땡기고, 그리고, 그때 뛰어가야 들어갈랑 말랑 하시는데. 잘 모르겠어. 부모님들한테 한번 여쭤봐. 잘 지내고, 네, 안녕. 안녕히 가세요.